네, 이번 시간은 131페이지입니다.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마지막 정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총칙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한번 제가 설명해 볼게요. 네, 총칙은 이런 얘기가 됐을 거예요. 자, 인간관계가 아니고 법이 규율한 관계는 생각해 보세요. 재료 가지고 요리 만들면 맛이 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재료에 해당하는 것을 법률 용어로 고친 말이 법률 사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요리는 법률 요건이다 표현할 수 있고, 맛은 법률 효과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재료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제가 별이라고 했습니다. 별, 밤하늘의 별. 그래서 제가 뭐라 표현하냐면은 별을 가지고 요리를 만들어서 밤하늘의 별을 보고 요리를 만들어서 맛을 느낀다. 요리 중에서 제일 중요한 요리가 뭐다? 법률 행위라는 타이틀이죠. 맛에 해당하는 것이 뭐냐면 권리 변동이었습니다. 책이 이렇게 진행되어 권리변동, 법률행위, 의사표시. 그래서 의사표시가 안 들어가 있는 것, 들어가 있는 것 이렇게 가면 별 볼 일 없는 법률행위 아닌 권리변동과 별 볼 일 있는 법률행위, 권리변동이 나타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권리변동에서는 우리가 발변소를 했어요. 권리가 발생한다, 변경한다, 소멸한다는 그런 얘기를 가지고 논의했어요. 잘 몰라도 관계없어요. 차차 나올 것이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 포인트가 법률행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에 속하죠. 그러니까 이 법률행위 뜻을 지금 설명했고, 의의를 공부했고, 두 번째가 종류를 공부했어요. 그래서 이 별 기준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이 별 하나짜리가 단독행위고, 별 두 개가 마주보는 게 쌍방의 계약이고, 나란히 가는 것이 합동행위다. 이런 것을 우리가 종류에서 공부했고, 이제 중요한 것은 법률행위 요건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자, 요건 가면은 값을 판다, 산다, 달라가 있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건은 크게 세 가지 가지고 논의하는 겁니다. 첫 번째, 당사자가 존재할 것. 두 번째는 의사표시가 존재할 것. 판다, 산다, 의사표시가 존재하고, 달라, 목적이 존재할 것.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성립요건이다 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다 이야기예요. 성립요건은 당사자, 의사표시, 목적. 그래서 효력요건 생기려면 당사자가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의사 능력이 있어야 되고 법률 행위 능력이 존재해야 된다 이야기예요.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가 뭐하고 일치해야 되고, 또 의사표시에 하자가 없을 것. 그렇단다면은 반대되는 거예요. 의사 능력이 없으면, 행위 능력이 없으면. 그래서 행위 능력 없는 자들이 여기서 이제 미성년자가 나오거든요. 미성년자가 있고, 법원에 한정 후견 받은 사람, 피한정 후견, 또 피성년 후견인이 있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의사 능력 없는 자, 정신줄 없으면 요거는 효력이 없다 해서 무효 사유가 되고, 미피피,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은 요거는 취소할 수 있다 사유가 됩니다. 자,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 그럼 불일치를 갖다가 우리가 알고 하는 경우도 있고 모르고 하는 경우도 있다 이야기죠.
자, 알고 하는 것을 한 글자로 뻥, 두 글자로 빈말, 세 글자로 거짓말, 네 글자로 허위 표시라고 합니다. 불일치를 알고 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 한다? 허위 표시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거짓말 할 때, 허위 표시할 때 혼자 하는 것이 단독 허위 표시이고 짜고 하는 것이 뭐다? 통정 허위 표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르고 하는 것이 착오라고 하지요. 자, 이 단독 허위 표시를 책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네, 이렇게 표현해요. 진이 아닌 의사 표시 또는 비진이 표시다 이렇게 표현한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단독 허위 표시는 원칙적으로 효력 정하는 겁니다. 비진이 표시는 혼자 했으니까 원칙 유효로 가고요. 상대방이 알까 하면 알았다, 알 수 있다면 무효가 되고요. 통정은 이유가 없어요. 짰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당사자끼리 무효가 되고요. 착오는 중요 부분에 착오 있고 중과실이 없으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자, 하자가 없어야 되는데 하자 있는 게 바로 뭐다? 네, 이게 이제 사기 강박이 들어갑니다. 사기 강박도 취소 사유가 된다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목적 들어가서 목적 있었죠? 법률행위 목적 달라 목적은 달라는 뭐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네, 확정, 당시 확정 또는 장차 확정할 수 있어야 되고요. 가능해야 되고요. 시연이 가능해야 되고요. 네, 법에 적합해야 됩니다. 적법해야 되고요. 사회적 타당성을 가질 것. 네, 그래서 총칙은 10가지 가지고 논다. 그래서 여기 의사 능력, 행위 하세요. 하고 여기 단독, 통정, 착오, 사기, 단통, 작사. 그 다음에 확가적타 10가지가 있다라고 항상 기억하세요. 갑을이 의사 능력과 행위 능력이 있고 판다, 산다에 문제가 있으면 단통, 착사. 그 다음에 달라는 뭐다? 확가적타. 이 10가지를 완벽히 같이 해야지 유효가 되죠. 그러니까 이쪽은 성립 요건이 아니고 무슨 요건? 효력 요건.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확정할 수 없다면 이거는 무효 사유가 됩니다. 가능 중에서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일 때는 원시적 불능은 무효로 평가하죠. 후발적 불능은 유효고요. 적법했을 때 강행법규 중에서 효력법규를 만약에 위반했다면 무효. 비교되는 것은 네, 후발적 불능은 유효. 네, 중간생략 등기 단속법규 위반되면 처벌은 하지만 계약은 유효. 타당하지 않다. 이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103조 선풍기가 있고 폭리행위가 있었죠. 선풍기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도 무효. 폭리행위 불공정 법률행위도 무효입니다. 그러면 잘 보시면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는 여기 세 가지예요. 여기 행위 능력 없는 거 요거하고 여기 착오하고 사기 강박 요 세 가지 영역만 취소고 나머지 건 전부 다 무효 사유죠. 그러니까 요걸 갖다가 한 글자로 줄이게 되면 네, 10가지로 했습니다. 10가지가 뭐였었어요? 자, 요거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을 좀 압축을 하게 되면 10가지가 별거 없다는 얘기예요. 있고, 네, 단통, 착사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확가, 적타가 있다.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여기 행위 능력 없는 미피피 여기가 출발이 무슨 사유고 네 여기가
취소할 수 있다라는 출발이 취소 사유고, 그러면 나머지 영역은 전국 뭐란 얘기예요? 여기는. 네. 이쪽은 무효 사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출발이 무효하고 취소가 무슨 뭐 절대적 원칙이 있는 건 아니고 그 나라가 갖고 있는 입법 정책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여기 뭐예요? 이게 의사 능력 없으면 무, 취, 무무, 취, 무무, 무무. 그러니까 책자에 131페이지에 맨 꼭대기 무효와 취소의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되면, 자, 여기 있는 것들을 갖다가 하게 되면, 자, 보세요. 원으로 할게요. 이게 이렇게 하고 이거 원으로 해볼게요. 이렇게. 그럼 아까 제가 민법에 절대 반지가 있다고 그랬죠? 무효는 확정 무효를 얘기하는 거예요. 확정 무효. 여기서 보는 거는 확정 무효. 그게 2번이고요. 자, 취소는 여기를 두고 하는 얘기예요. 불확정 유효를 두고 하는 얘기다. 그런 얘기예요. 불확정 유효가 바로 뭐다? 이게 취소 가능할 수 있다 이야기예요. 그러면 출발이 무효인 것하고 출발이 취소했을 때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자, 확정 무효,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2000년에 이 계약이 확정 무효입니다. 2000년도 2010년 할게요. 자, 2010년도에 확정 무효인 계약이 있었다. 자, 2010년도에 취소할 수 있는 계약이 있었다. 예를 들어서 여기 통정해 볼게요. 통정. 네. 통정해서 한 통정 매매 계약은 출발이 확정 무효죠. 네. 여기 사기당해서 계약했습니다. 네. 사기당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사기 계약을 했다 이 이야기예요. 그러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만약에 세월이 지나서 지금 21년이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세월이 2021년이 됐다 했을 때 현재 시점이에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봤더니 이거예요. 확정 무효는 시간이 지나도 현재도 뭐라는 거예요. 현재 시점에도 여전히 뭐다? 확정 무효란 얘기예요. 확정 무효. 근데 2010년 때 사기당해서 계약했는데 2021년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기당해서 계약한 날로부터 10년, 사기 계약을 안 날로부터 3년대 취소를 못했어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게 되면요. 지금 이 사기당했던 계약은 현재 시점에서 확정 유효가 된다는 얘기예요. 불확정 유효니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버리니까 이게 밑으로 와가지고, 위로 가야 되겠죠. 그렇죠. 일로 와야 되겠죠. 일로 와가지고 이 계약이 뭐가 돼버렸다? 움직였다는 얘기예요. 확정 유효가 됐다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출발이 무효인 계약들은 시간이 지나도 그대로 무효인데, 출발이 취소인 것들은 일정 기간 내에 취소를 안 하면 아무리 길어도 10년이야. 그러니까 10년이 지나버렸잖아요. 그럼 이 계약은 확정 유효가 되니까, 그럼 확정 무효라는 것은 뭐예요? 확정 무효라는 것은요,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확정 무효인데 만약에 이행한 것이 있었다면, 원인 없이 가져간 거 돌려주세요. 부당 이득 반환을 뭐 할 수 있다. 부당 이득 반환 돌려받을 수 있다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2010년 때 통정 매매는 지금도 무효니까 과거에 줬던 거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실익이 있죠. 근데 지금 확정 유효는 이미 이행한 것은 끝났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였죠? 그건 지금 10년 지나가지고 과거의 계약을 취소를 못하니까 부당이득 달라 할 수가 없다라는 안타까움이 있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박스 중에서 137페이지 박스 중에서 거기 하나 둘 세 번째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출발이 확정 무효는 지나도 지금도 무효. 근데 우측에 취소는 일정 기간 경과하면 취소권 소멸해서 유효한 것이 되어버리나 취소되면 소급해서 효력이 없던 것으로 된다. 그러니까 21년, 11년 전 통정은 지금도 무효. 11년 전 사기 강박은 지금은 확정 유효 못 돌려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취소는 일정 기간 내에 빨리 취소를 해야지만이 어디로 가서 2번 가서 확정 무효를 만들어야지. 일정 기간 내에 취소해서 확정 무효를 만들어야지 부당이득 돌려받을 수 있다 이야기. 그게 무효 취소의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그리고 무효 사유하고 취소는 별로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능능, 단통, 작사, 확가적다. 네, 그게 가장 중요한 얘기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32페이지 가시면 무효 취소의 경합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이건 다른 게 아니고요.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능능. 만약에 치매에 걸리신 분이 치매에 걸리셨다.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의사 능력이 지금 없다는 겁니다. 정신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치매에 걸린 상태에서 재산 행위를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가족들이 일정한 데 청구해서 법원에서 선고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년 후견 받았다. 성년 후견인이에요. 이 피성년 후견인은 과거의 금치산자에 해당해요. 과거에 금치산자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면 보시면 피성년 후견인은 이 두 번째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능력이 없는 거예요? 행위 무능력 상태로 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없다 그러니까 없어 보이니까 부드럽게 해서 쓴 말이 제한 능력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피성년 후견인은 요거는 취소할 수 있다, 취소 가능이 들어가 있고요. 의사 무능력은 이건 무효라는 것이 무효 사유거든요. 무효 사유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분이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갖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중효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선택이 다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편리하면 이거대로 가고 이게 편리하면 이거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경합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이중효가 되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선택해서 쓰면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무효 취소의 가장 큰 구별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132페이지에. 자, 133페이지 보세요. 무효 원인 있죠? 무효 원인 있죠? 자, 의사 능력 없다고 돼 있죠? 의사 능력 없는 게 이거죠? 무효죠? 자, 두 번째가 강행법규 위반하거나, 여기 강행법규 여기 있어요. 여기 하는 거예요. 적법성 얘기고, 또 사회질서에 반하는 거, 이 타당성 얘기하는 거예요. 또 현재 공정을 이룬 것은 아까 여기 같이 들어가 있어요. 104조.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 여기 이제 단독 허위표시 있지 않습니까?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경우. 허위표시 통장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뭐 불법 조건은 여기다 조건 붙인 거니까. 그러니까 무효를 갖다가 여기다 얹혀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짧은 건 능착사는 취소고 나머지 건보다 무효 사유다 하면 딱 기억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무효 종류에서 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만 볼게요. 절대적 무효하고 상대적 무효. 네, 여기다가 또 할게요.
자, 그러면 절대적 무효하고 상대적 무효하고 확정 무효하고 불확정 무효 이 두 가지만 볼게요. 자, 우리는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절대적 무효는 갑과 이 을의 계약이 무효라 한다면 무효일 때, 자, 무효 타고 위로 건너간 병이 있어요. 그럼 병은 이 앞의 내용을 전혀 모르고 살 수도 있고요. 뭐일 수도 있고 선의일 수도 있고 악일 수도 있다 이야기예요. 그러면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갑과 무효일 때, 네, 두 가지 방식은 뭐냐면 이렇게 가요. 하나는 첫 번째, 갑과 을의 계약이 무효가 되면 뒷사람은 선의도 보호받지 못하고 악의도 보호받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갑, 을이 계약이 꽝이면 뒷사람 병도 선의도 묵지 않고 꽝꽝거린다. 그러면 이런 무효를 예쁘게 표현한 말이 뭐다? 네, 절대적 무효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갑과 을의 계약이 무효가 될 때, 그럼 이게 꽝이면 사실은 다 꽝이 돼야 되는 게 맞아요. 절대적인 거거든요. 근데 선의는 보호를 해주고 악의만 꽝시키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아주 예외적인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런 꽝을 상대적 무효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대원칙은 이거예요. 절대적 이게 무효가 원칙이에요. 기억하세요. 갑을이 꽝이면 뒷사람도 꽝꽝거린다. 다만 꽝일 때 예외적으로 선의는 보호받고 악의는 안 되는 상대적 꽝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 상대적 꽝은 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비진이 표시하고 의사 표시에서만 나와요. 의사 표시. 그럼 다시 한번 와 볼게요. 카메라 따라와 보세요. 카메라 따라와 보세요. 여기. 자, 예를 들어서 이 능은 무효죠. 그럼 요거는 꽝이면 꽝. 자, 꽝꽝이고 확가적타도 꽝꽝꽝꽝꽝꽝입니다. 근데 여기 의사표시 단독과 통정에서는 꽝이라 할지라도 선의는 보호를 해주고 악의는 보호를 안 해줘요. 이쪽은 선의도 꽝, 악의도 다 꽝꽝이에요. 이쪽 영역도 뭐 선이고 악이고 다 보호를 못 받아요. 꽝꽝꽝꽝. 그러니까 대원칙이 뭐예요? 절대적. 여기만 뭐다? 상대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거 하나 했고요. 그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이제 시험 문제 나온 거 있습니다. 4번에 유동적 무효. 유동적 무효. 확정 무효. 요거 가지고 하나 더 추가시킬게요. 네. 유동적 무효, 불확정 무효는 앞에서 무건들이 했었어요. 무건들이. 네. 그럼 여기서는 이제 허가 지역을 가지고 갑니다. 허가 지역. 네. 그러면 허가 지역에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원을 그립니다. 자, 1번 상태에서 출발합니다. 1번이 뭐다? 네. 불확정 무효 상태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허가 지역에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매매 계약은 불확정 무효 상태에 있다고 보는 겁니다. 효력이 없습니다, 일단. 네. 그래서 허가를 맞지 못하면, 맞지 못하면 허가가 나지 않으면, 자, 2번 확정 무효로 결정되는 것이고요. 이 상태에 있다가 이제 관할관청에 허가 신청해서 허가가 나게 되면, 네, 4번 확정 유효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요 되기 전까지 허가 날지 안 날지 요 상태에서는 무슨 상태에 있다? 불확정 무효 상태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 그냥 논리를 전해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채무불이란 말은 언제 쓰는 걸까? 채무불이행. 네, 확정유효일 때 쓰는 거죠. 달라는 효력이 확정적일 때 만약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때 쓰는 단어가 이겁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채무불이행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채불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행지체란 말도 있고 이행불능이란 말도 있습니다. 두 가지 채는 다른 거 없습니다. 이쪽은 최고가 들어가는데 이행불능은 최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 쓰는 용어가 결정돼 있죠. 네, 법정 해제를 건드리고요. 원위치를 시켜달라, 원상 회복해달라 이런 말을 쓰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허가 받기 전 확정유효가 되기 전까지는 달라는 효력이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채무불량 용어를 선택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거 할 수 없으면 이행지체, 이행불능이란 말 쓸 수 없는 거고 특히 법정해제란 말 쓸 수도 없는 거예요. 원위치 해달라는 말도 쓸 수가 없고 이 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확정 무효 상태, 효력이 없는 상태에서는 이 용어를 쓸 수가 없고 허가 나서 확정 유효가 돼야지 이 용어를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허가받기 전 채부를 문제 삼는 법정 해제할 수는 없다는 거 요걸 잘 기억해 두세요. 다음 확정 무효가 돼야지 부당이득이란 단어를 쓸 수가 있죠. 확정 무효가 돼야지 달달할 거 아닙니까? 따라서 허가받기 전 확정 무효가 되기 전에 부당이득, 만약에 계약이 문제가 있으면 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달라 하는 것도 계약금 있죠. 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달라는 것도 여기 허가받기 전 상태에서는 할 수가 있는 걸까 없는 걸까? 위치를 잘 보라는 얘기예요. 위치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 절대 반지를 잘 정리하세요. 효력이 없으니까 4번 되기 전까지는 4번을 전제로 한 법정해제 쓸 수 없고 확정 무효가 돼야지 준 거 돌려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허가받기 이전 상태에서 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 달라면 안 된다는 거. 이게 논리의 문제다 그런 얘기야. 다음에 하나 참고한다면 서로 협력할 의무는 있겠죠. 효력은 불확정 무효니까 없으니까 4번 되기 전까지 전제란 해제 못 쓰고 확정 무효 전제란 이거 못 쓰겠죠. 근데 협력할 의무는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협력 가지고 만약에 협력 의무, 그죠? 협력 의무 위반을 갔다면 네, 소제기할 수 있고요. 협력 위반을 가지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있지요. 허가받기 전 협력 의무가 있으니까 허가받기 전에 채무불이행 문제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지만 이거 가지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겠죠. 근데 협력 의무를 위반했다 해서 위반했다 해서 원래 주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죠. 그죠? 협력하지 않는다 해서 불확정 무효 상태는 이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네, 요 정도만 기억해도 시험 보는데 많이 도움될 거예요. 그래서 없다 있다 가지고 잘 결정하세요. 뭐 다른 것도 있습니다만은 일단 기본적인 것도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참고로 이 불확정 무효 없다고 있다는 이건 무슨 관계는 아닐 것이다. 네,
동시이행 관계는 아니다라는 거. 혹시 중도금 안 준다고 해가지고 허가받기 전 협력 의무 거절하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책자 가시면 거기 허가 지역에 몇 가지 내용이 있는데 제가 설명드린 것만 가지고 집중하시면 돼요. 허가 지역 가지고도 시험에 자주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37페이지에 무행의 추인이 있고요. 전환이 있는데 이건 뭐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자, 무행의 추이라는 것은 별거 없고요. 네, 확정 무효를 추후로 인정하자는 취지입니다. 자, 여기다 추인 볼까요? 자, 그러면 불확정 무효를 추후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고, 자, 확정 무효를 추후로 인정하는 경우에 두 가지 차이점. 네, 요거는 불확정 무효 추인이죠. 그죠? 이제 원 대입하는 거예요. 불확정 무효 추인은 뭐가 있었냐면 무건 대리였었습니다. 앞에서 공부했었어요. 무건 대리를 추후로 인정하면, 자, 거슬러 올라갑니까? 그때부터입니까? 네, 이건 당연히 거슬러 올라가서 뭐 한다? 네, 처음부터 소급해서 효력이 생기겠죠. 근데 이거는 무슨 추인입니까? 이거는 확정 무효를 추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확정 무효 추인은 네, 강행법규 타당성은 안 됩니다. 강행법규 위반된 거 타당성 이런 것은 안 되고요. 인정되는 것은 네, 진이 아닌 의사표시, 단독 허위 표시 무효, 통정 허위 표시 무효 있지 않습니까? 그걸 추인하게 되면, 확정 무효를 추인하게 되면, 확정 무효란 얘기가 뭐예요? 추인하더라도요, 효력이 발생하지 않죠. 발생하지 않는다. 왜? 아니, 전제가 확정 무효라고 얘기했잖아요. 다만 당사자가 알고 만약에 추인했다면, 네, 이건 이제 그때부터예요. 네, 그때부터 과거의 확정 무효 계약이 유효가 되는 게 아니고 그냥 그때부터 새로운 계약한 것으로 본다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무건 대리 추인은 처음부터 거슬러 올라갑니다. 불확정 무효. 근데 확정 무효 추인은 알고 추인하면 그때부터 새로운 계약한 것으로 봅니다. 물론 시험 보는 이때 여기 처음부터인지 아마 그때부터인지 요거 가지고 시비할 거예요. 비교를 해두세요. 1번 추인은 혹시 하게 되면 처음부터, 2번 추인은 그때부터. 네, 그게 무효행위 추인을 가지고 얘기한 겁니다. 네, 개념은 파악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무효행위의 전환은 이런 거예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효력이 없다. 무효행위입니다. 자, 이것을 네, 유효로 전환할 수 있다 이야기예요. 무효행위이지만 그걸 유효로 전환해 줄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이야기예요. 자, 예를 든다면 미등기 전세 할게요. 멋있게 표현해 볼게요. 자, 미등기 전세가 있다. 그 미등기 전세는 2편 물권법에 네, 전세권으로서는 무효행위입니다. 그 이유는 이 2편 물권의 전세권이 되려면 요거는 머스트 반드시 등기되어 있어야 됩니다. 뭐라고요? 2편 물권의 전세권은 반드시 등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등기 안 한 전세는 2편 물권 전세권 무효행위지만 네, 3편 채권법 가면은 임대차가 있어요. 네, 임대차, 임차권이 있거든요. 괜찮아요.
네, 임대차, 임차권, 유효로 전환해서 해석해도 좋다. 무효행위지만 다시 또 새로운 계약을 쓸 필요가 없고 과거의 그 전세 계약을 임대차 계약으로 전환하면 이 공백을 메꿀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효니까 파기시키고 다시 계약서 쓸 게 아니고 과거의 그 무효 계약을 현재 그냥 전세 임대차로 유효로 전환해도 좋다는 얘기죠. 그럼 다시 계약서를 쓸 필요가 없으니까 공백을 메꿀 수 있지 않느냐. 네, 이 정도만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두 가지 추인과 무효 전환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기까지 한 것이고요. 다음 주는 이제 나머지 거 취소하고 조건 기한, 그 다음에 이제 물권법까지 갈 수도 있을 겁니다. 네, 다음 주는 140회부터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